맛있는 의학 이구진입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가 막연하게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화살이 빗발치는데 방패를 등에 메고 돌격을 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바이러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어디서 옮았는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감염을 피해야 됩니다. 철저한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이 그 방법인데요. 이 마스크 착용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마스크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네, 차단이죠. 이 환자의 입과 코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꽤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환자가 저를 마주보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눈도 보호를 해야죠. 환자를 보는 저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은 아니죠. 제 감기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 3분째부터 이 감기가 옮겨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으로 옮겨지는 거죠. 마스크 사용의 원칙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철저한 손 위생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전에 철저한 손 소독을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 앞면, 마스크 안쪽 면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만약 만졌을 경우 즉시 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는 꼭 손 소독을 하고 가능하다면 마스크 끝만 만지도록 합니다. 네 번째, 착용 설명서를 꼭 숙지하고 빈틈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병을 본인이 원해서 옮겨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을 옮겨주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력이 높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초기에서부터 감염력이 있고 심지어 무증상의 감염도 있다는 거죠.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옮긴다는 거예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서 감염이 된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심히 우려되죠. 20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으니까 걸리더라도 감기처럼 지나간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 감염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에도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눈이 없습니다. 귀도 없어요. 감성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쏜 대로 날아가는 화살과 똑같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서 누굴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100건 가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변종이라는 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감염력이 더욱 세진다는 얘기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반응이 너무 전격적으로 일어나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젊은 20대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통계상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의 환자 연령대는 바로 20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스크는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바이러스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환경에 처하면 그 누구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마스크를 사용해야지 효과가 확실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마스크 재사용 가능하죠. 그러나 오염이 걱정되는 상황이면 버려야 합니다. 옷을 입다가 빨래를 해서 다시 입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오염이 안 되었다는 가정하에, 같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마스크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만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필터의 작용은 이 정전기 작용과 이 브라운 운동의 원리가 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 필터의 간격은 분명히 바이러스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필터에는 정전기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브라운 운동을 하다가 정전기의 영향을 받아서 필터에 철커덕 달라붙는 거죠. 이 정전기가 없어지면 이 필터 능력도 상실되는 거죠. 만일 필터가 젖게 되면 이 정전기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알코올에 마스크를 담그는 것보다는 햇볕에 말렸다가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죠. 마스크의 일회 사용 시간은 얼마일까요? 보통 작업장 환경에서 N95 마스크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을 제시합니다. 이 시간이면 마스크가 다 분진에 다 점령이 된다는 소리겠죠. 마스크가 구겨지거나 오염이 확실해지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면 마스크, 키친타올로 마스크 만들어 쓰기? 아닙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제주도 환자 중에 이 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축축한 마스크 내부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 마스크가 있고요. 바이러스는 염료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버스 손잡이를 잡았더니.
마스크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감독님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몰라. 집에 가서 어르신들 다 옮겨놓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지. 그래서 재사용하는 거는 원칙이 여기 내용이 나오지만 이 필터의 기능이 8시간 동안 안 쓰고 깨끗한 환경에서 8시간 안 써도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이. 그럴 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건데 이게 옷 더러우면 빨아서 쓰라는 식으로 그냥 책임감 없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알아들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결국은 이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